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출산율 감소에 따라 일부 과학자들은 일상 화학 물질이 요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내 집 위를 날고 있는 미스터리 드론이 있습니다. 추적하려고 했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출산율 감소와 일상 화학 물질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의 생활 속 화학 물질이 생식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배경과 원인,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출산율 감소와 화학 물질의 연관성. 먼저,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미국의 출산율은 작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과학자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내분비 교란 물질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플라스틱 포장재, 장난감, 화장품 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분비 교란 물질이란 신체의 호르몬 시스템을 모방하거나 방해하는 화학 물질을 뜻합니다. 이는 생殖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포장재 비스페놀, ABPA, 방수 의류와 조리기구에서 사용되는 PFAS, 그리고 향제품에 포함된 프탈레이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실제 사례 커스티 필립스 이야기.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는 커스티 필립스는 한때 임신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난소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는데요. 그녀는 일상에서 사용하던 향초, 바디워시, 플라스틱 용품 등을 모두 버렸습니다. 이후 인공수정과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두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녀는 화학물질 노출을 줄인 것이 임신 성공의 큰 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셋째, 과학적 근거와 논란. 월스트리트 저널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화학물질이 생식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비스페놀 ABPA 물질은 음료, 캔 안감 등에서 사용되며 여성의 생식 문제와 남성의 정자수 감소, 고환암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PFAS 영원한 화학 물질로 불리며 음용수와 테이크아웃 용기에 포함되어 생식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프탈레이트 플라스틱과 향이 나는 제품에서 발견되며 난자 생산을 줄이고 남성의 생식 능력을 저하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노출이 위험한지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화학 물질 산업계는 일반적인 노출 수준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출산율 감소의 복합적 원인. 전문가들은 출산율 감소가 화학 물질 외에도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연령이 늦어지고 아예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하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변화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다섯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화학 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 사용하기, 무향 제품이나 천연 제품 선택하기, 환경 친화적인 가구와 주방용품 고르기, 음용수 필터 사용으로 불순물 걸러내기. 특히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라면 화학 물질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와 같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출산율 감소와 화학 물질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화학 물질을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저지주의 하늘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드론들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큰 문제 없다고 말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호기심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의 배경,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스터리 드론의 시작. 뉴저지주의 하늘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수십 대의 드론 또는 미확인 비행 물체가 밤하늘에 나타나면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낮고 시끄럽게 나는 항공기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지역 앱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부기관인 FBI, 백악관, 국방부는 모두 위협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죠. 그렇다면 이 물체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둘째, 미스터리 드론 사냥 주민들의 증언.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비행 물체를 직접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멜리사 페데르센이라는 사진작가는 대형 쿼드콥터 같은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와 쌍안경을 들고 직접 조사를 나서기도 했죠. 또 다른 주민조 미칼리는 자신의 집 위를 지그재그로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오랫동안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비행기가 아니라 더 작고 낮게 날며 속도가 느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의 의견. 드론인가? 비행기인가?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문가들과 함께 이 미스터리 비행 물체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드론 전문가들은 이 물체들이 군사용 드론일 수도 있고 작은 유인 비행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물체들이 밤에 불빛을 켜고 있다면 군사적 위협보다는 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드론이 전형적인 상업용 드론과는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능한 이론. 미스터리 드론에 대한 여러 가설이 존재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국 정부의 활동 일부에서는 이것이 외국의 스파이 활동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당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미국 군대의 실험 군사 장비 테스트일 가능성도 있지만 보통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민간 기술 기업의 테스트 드론, 배달 서비스나 새로운 기술 테스트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민간 기업이었다면 이미 밝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주민들의 반응과 현황. 미스터리 드론 사건은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그룹과 지역 앱에서는 목격 영상과 다양한 이론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드론 추적자라고 불리는 주민들은 취미용 드론을 날려 직접 확인에 나서기도 했죠.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이 현상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결론. 진실은 저 하늘에? 이번 사건은 현대사회에서 기술과 정보가 어떻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드론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규제와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오해와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미스터리 드론 사건은 아직 미공 속에 있지만 이는 우리가 드론 기술과 공중 보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뉴저지 하늘의 미스터리 드론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확인 비행 물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혼란이 더 자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